한 발 먼저 움직이는 소통 정치로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국회의원 강석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농민의 아픔을 공감하고 동고동락하는 모범을 보이고 있다. 우리 지역은 농촌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지역에 맞는 농촌의 어떤 공동화 현상, 어려운 지역, 또 지역 균형 발전 문제, 또 농촌 소득 문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제대로 좀 다뤄나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민심이란 자신이 받들어야 할 천명이라 생각하고 농민의 아픔을 찾아 함께 숨쉬는 민생 나침반. 언제나 한결같은 진국 정치인 강석진 의원의 하루를 따라가 본다. 함양군의 한 공사 현장. 한창 공사 중인 지역구 사업의 진행을 듣고 있는 강석진 의원을 만났다. 매주 주말이면 지역구 곳곳의 현장을 찾아 나서고 있다. 2020년에 진행될 함양 산삼 항노화 엑스포는 강석진 의원은 물론 함양 군민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중요한 지역 사업인데, 엑스포를 계기로 함양은 세계적인 건강 항노화 중심지로 도약할 것이다. 산삼 단지에 산삼 생산지까지 일반 관광객이 가려면 도저히 갈 수가 없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 못하고. 그러면 이 VR 체험을 하면 그 산삼 생산 단지를 직접 들어간 그런 착각 속에 산삼 K까지 그걸 직접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사물 인터넷 시대 대표. 함양군은 엑스포가 끝난 후에도 평소에도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이다. 2020년도에 한양 산삼 세계 엑스포는 반드시 성공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이 지역이 중심이 되어서 엑스포가 끝난 다음에는 현재 100만 명 오는 관광객이 그 엑스포를 통해서 좀 더 알려지게 되면은 관광객도 늘어날 뿐더러 우리 지역이 항노화, 또 힐링, 웰니스, 관광 이거 함께 묶어서 가는 함양의 새로운 발전에 아주 계기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그런 장소입니다.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뚜렷한 소신과 목표를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석진 의원. 그의 행보에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제37대, 38대 거창군수를 역임하고 제20대 국회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하면은 우리 어릴 때 클 때는 시골에서는 뭐 특별히 정치인을 접할 기회나 그런 건 없었어요. 저도 아무래도 아마 형편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빨리 해서 선생님 이런 것들이 제가 하려는 그 당시에 어릴 때는 그런 꿈을 가지고 생각을 가지고 했었죠. 그런데 어릴 때 보면 시골에 가면은 나는 학교 다닐 때 다리 같은 것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 학교 비가 오면 학교를 안 가고 그랬어요. 그럴 때 또 이제 정치인들이 다리도 놔준다 그러고 진짜 다리를 놓더라고요. 우리 고향은 가조인데 가족을 놓고 하더라고. 그러고 보면은 또 저 국회의원이나 정치를 하게 되면은 저런 일도 또 국가적으로 하는 거구나. 좋은 일도 많이 하네. 정치란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느꼈다.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기대로 정치 외교학을 전공했다. 80년대 이럴 때는 사기업에 가서 이렇게 성장하는 대한민국 그게 아주 대단한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또 생업을 해야 돼서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기업을 갔었는데 저는 아무래도 어릴 때부터 이제 공적인 일에 관심이 많았고 공적인 일을 하면서 살아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정당 사무처로 오게 됐고 또 이 정치 쪽에 내가 입문하게 되고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역구에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는 다짐으로 국회의원 출사표를 냈고 당선 후 서울과 지역구를 오가며 소통의 정치를 펼치고 있다. 이게 한 3,300평방킬로미터니까 서울이 한 5배 반쯤 되죠. 서울이 605평방킬로미터니까 아주 넓죠. 제대로 사개군을 한 바퀴 이렇게 돌라 그러면 차 200~300km씩 다니고 하루에 평균 한 선거 때는 한 300~400km씩 다닙니다. 하루에.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시간이 많이 소비가 되죠. 그래서 안타깝죠. 그러나 또
이 지역마저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또 그 지역에서 집중하고 하면서 주민들과 또 깊이 대화하고 하다 보면 또 그 즐거움도 있고 이것은 용어 자체를 말꼬리 자체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활동 중인 강석진 의원은 정책 간담회를 활발하게 진행하며 사회 약자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매진하고 있다. 특히 농촌의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활동을 하다 보면은 뭐 소외 계층, 어려운 계층, 특히 또 사회적 약자, 또 여성분들, 또 특히 장애인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농촌 지역에도 특히 더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심도 있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장점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시골에서 태어나 농촌 지역구 의원이 된 지금 항상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농민을 위해 힘쓴다. 강석진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촌의 활성화를 고민하는 그의 진심이 담겨 있다. 교육도 하나의 뭐 큰 틀에 보면 복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교육 여건이 마련이 안 되면 젊은 분들이 다 떠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교육 이쪽에 또 복지를 통한 교육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젊은 층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지내기 힘들어하는 것은 문화생활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복지 지원을 통해서 문화생활도 어떻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석진 의원을 다시 만난 곳은 거창군에 위치한 면사무소. 지난 4월 갑작스런 추위로 발생한 사과 냉해 피해 대책을 논의하고자 긴급 간담회를 마련했다. 지난 4월 7일, 8일에 갑작스런 기온이 급강하면서 사과가 냉해 피해를 크게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과가 지금 거의 농가가 전체적으로 농가 피해 농가는 한 450농가 이 정도 되는 또 450헥타 내지 500농가에 450헥타 이런 큰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좀 군이나 또 도나 중앙정부에서 농림부에서 어떻게 대처 나갈지 또 그래 농민들의 의견을 현장의 의견들을 제대로 수렴하기 위해서 오늘 오게 되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피해 농민들과 면장이 함께 자리해 피해 대책뿐 아니라 사과 재배 미래를 위한 종합적인 의견을 나눴다. 지난달 냉해 피해 발생 이후 거창군에서는 발빠르게 피해 농가에 대한 정밀 조사를 실시했는데 영하로 내려간 기온 탓에 열매를 맺을 사과꽃이 대부분 죽어버린 것이다. 저희들이 4월 8일 냉해 피해가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런 사례가 올해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지 않습니다. 계속 발생할 거고 이번 기회에 이런 우박 피해나 일속 피해 모든 것을 이렇게 통틀어서 할 수 있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진짜 국회에서 개선하시고 이런 의견을 담아내 주셔야 저희들이 합니다. 지금 오늘 이 냉해 대책이 이 피해 순간으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해마다 기상이 급변하면서 피해가 심각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농작물 재해보험의 경우 냉해 피해는 포함돼 있지 않아 농민들의 시름이 큰 상황이다. 저는 보험의 약관을 개정을 해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동상해라는 특약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을 주 계약으로 바꿔주시면서 올해 같은 경우가 없으리라고는 안정을 못 내리고 이제 이 현재 기후가 급변을 하다 보니까 돌발 사항으로 신경을 주시고 사과 과수원마다 적게는 30%, 많은 곳은 90%까지 냉해 피해를 입었는데 거창군의 사과 재배 면적은 경남 사과 생산의 약 53%를 차지하는 주요 농업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석진 의원의 고민도 매우 깊다. 저도 마음이 아파요. 아시다시피 제가 14년 전에 군수 제재할 시절에 봉계리죠. 예. 사과 테마파크도 만들고 막 이거 사과 가수도 심착하고 제가 사과에 대해서 그때 워낙 관심도 많이 가지고 국회 차원에서 가장 큰 게 빨리 좀 진행해야 되는 보험, 특약보험으로 되어 있는 것을 종합보험으로 바꿔서 뭐 냉해 피해가 오든 뭐 가시
가수가 있는 피해가 오든 뭐 어떤 피해가 오든 간에 그 보험회사는 다 이렇게 되도록 한다는 거. 사장님 몇 시래요? 이날 해당 피해뿐만 아니라 기온으로 인한 피해에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회의가 끝난 이후 피해 상황을 직접 확인하고자 과수원을 찾았다. 요것과 요것과의 차이는 뭡니까? 요거는 여기에 달린 게나 여기에 달린 게나 가중치를 같이 주니까 나는 이거 죽었는데 이거 키웠는데 이거 달아놓고 달렸다고 이렇게 하면 내 불만이지. 이건 대봤자 50% 정도 상품 가치가 밖에 안 되는데. 아예. 그러니까 옳게 대도 안 하는 사과를 갖고 이거는 정가로 인정을 해뿌린 거라. 보험회사에서는. 그래서 농가들은 이제 불만이 여기에 진짜 달라고 내가 농사를 짓는데 보험회사에서 왜 이거 달린 거 갖고 피해 없다고 인정하느냐. 빠져버리잖아요. 현장을 찾아 농민과 한마음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대화를 통해 희망을 전한다. 없잖아요. 다 같이. 없네 하나도 그래. 이런 데 열려야 된다 이 말 아니요. 자신의 위로가 조금이라도 전해졌으면 하는 마음이다. 뭐 자주 오실 수는 없고 어차피 국정이 바쁘시니까 뭐 여기서 가끔 뵀는데 뵐 때마다 그래도 친절하게 저희들 말씀 잘 들어주시고 또 잘 반영해 주시는 것 돼가지고 만족합니다. 그 국회에 가셔가지고 뭐 국회 차원의 또는 그 농림부 차원의 대책에 적극적으로 잘 대처해 주시리라고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거창군에서의 회의를 마치고 서둘러 도착한 곳은 산청군. 강석진 의원실 주최로 산청 지역 양파 수급 안정화를 위한 간담회가 진행됐다. 월산 양파는 그 전년도 산지 가격이 높아서 재배 면적이 많이 증가한 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평년 대비 34% 수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있습니다. 그런 재배 면적 토대하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작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조사한 작황을 반영할 경우 생산량은 조생종, 중방생종도 합쳐가지고 155만 9천 톤 수준. 최근 양파 출하 시기가 다가오면서 양파 재배 농가들의 걱정이 더욱 커졌다. 그렇지만 앞으로도 양파 생산량이 늘어나며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가격 안정을 위해 산지 폐기를 하자는 의견이다. 하다 보니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지금 폐기한다는 양파를 말입니다. 그 양을 갖다가 수입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지면 어떻겠습니까? 수입량을 갖다가 줄구는 걸로. 정부는 그 TRQ 물량이라고 정부 의무적으로 들어가는 물량 많이 듭니다만 그 물량 외에 그 물량도 최근에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수입하지 않고 일부만 들여오고 있습니다. 그 밖에 민간인들이 고일관세 145%를 관세를 물고 들어와서 그래도 국내에서 비싸게 나옴이 있다고 판단해서 그런 물량이 있습니다. 그걸 정부가 나서서 나올 수 없습니다. 산청군은 예전에도 양파 재배 면적 급증으로 가격이 폭락하자 양파들을 산지 폐기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당시 산지 폐기 이후 다시 양파 가격이 올라 많은 농가들이 손해를 봐야만 했다. 또한 산지 폐기를 한다 해도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힘들어 착잡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 외국에서 수입되는 물량이라든지 또 민간 수입하는 것까지 어떻게 조사를 하고 있는지, 그죠? 어떻게 하면 농민들이 조금이라도 이익이 갈 수 있는지. 우리 시장 자금률 23%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좀 높이면은 그것이 농민들이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보증을 주는 가격 보증제라든지 가격 안정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의 농업 목숨을 지키는 농민들과 또 그것을 또 해야 되는 농민부 공지 여러분들께서 그 많은 좀 관심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래서 잘 모르는 분들 또 여러분들한테 대화를 받아서 그런 투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석진 의원은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러 계획을 구상하고 농민에게 가장 이상적인 대책을 수립하려는 것이다.
농민이 힘들게 키운 농작물이기에 서툰 판단으로 피해를 줄 수 없기 때문이다. 근처 재배 현장을 둘러보며 앞으로 문제 해결에 더 힘쓸 것을 느낀다. 양파뿐만 아니라 마늘도 마찬가지고 기타 뭐 사과다, 딸기다, 포도다 등등 모든 농작물이 다 좋을 때도 있지만 또 워낙 기후 변화나 이런 자연 환경이나 이런 영향도 많이 받고 또 생산 물량에 따라서 가격이 등락이 아주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이거 생명 산업이고 식량 안보, 농촌을 또 살려야 되는 그런 중요한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농촌도 잘 살 수 있는 지역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회의를 할 때면 반드시 현장까지 살펴보는 것이 강석진 의원이 강조하는 부분이다. 현장에서 직접 소통하며 주민들과 진솔하고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기 때문인데 소통을 통해 국민에게 믿음을 주려는 것이 그의 신념이다. 너무 불신이 깊어요. 서로 못 믿어요. 그러다 보니 서로 공격만 해요.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어도 국회의원 강석진이는 믿을 만했네. 그래,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믿어도 돼. 또 실천을 해. 그런 국회의원 정도는 돼야 안 되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강석진 의원을 만난 곳은 합천군의 황매산 기슭. 황매산 철축제에 들러 현장 진행위원을 격려하고 축제를 함께 즐기기 위해서다. 여기는 우리 합천의 황매산입니다. 합천의 자랑거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한국에서도 아주 알려져 있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여기는 그 일명 사람들이 말씀하시기는 그 할머니의 따뜻한 품 같은 산이다. 이렇게 말씀할 정도로 아주 여기 오면 사람들이 편안함을 느끼고 아주 좋게 마음을 힐링을 하고 하는 그런 산입니다. 영남의 소금강이라 불리는 황매산은 국내 최대 철쭉 군락지로 매년 봄이면 산을 뒤덮는 아름다운 철쭉의 향연이 펼쳐진다. 합천군에서는 황매산을 일컬어 할머니 신이 지키는 신령스러운 산이라 불렀다. 일설에 따르면 강수량이 풍부하고 기온이 온화해 꽃이 만발하고 농사를 지으면 풍작이라 누구든지 산에 들어오면 굶어 죽지 않았다고 한다. 지역의 축제가 열릴 때면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즐거운 분위기를 나눈다.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할 때면 평소에 배가 되는 에너지가 샘솟는다. 지역구가 넓어서 좀 힘들거나 하시진 않으신가요? 물론 서울에서 우리 저 지역구인 산청, 함양, 거창, 합천을 오가려고 하면 상당한 힘은 듭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와서 다녀보면은 워낙 건강도 좋고 인심도 좋고 다들 만나는 분들마다 응원도 해주고 하시기 때문에 뭐 힘든 거 싹 잊어버리고 그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이 4개 지역을 잘 엮어서 4개 지역을 연결시켜서 하면은 그 항로화, 또 웰리스, 그다음에 힐링, 관광, 또 먹거리 이렇게 묶어서 가면은 우리 지역이 좋은 경제적인 자원이 되기도 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강석진 의원이 소개하는 지역구의 먹과 맛은 무엇일까? 가장 먼저 소개할 것은 산청군.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청정 지역이자 천여 종의 약초가 자생하는 천연 약초 재배지로 동의보감의 저자인 허준, 유이태 등의 명의들이 의술을 펼쳤던 한의학의 고장이라고도 불린다. 이러한 역사를 바탕으로 전통 한방 휴양지로 조성된 동의보감초는 한의학 박물관, 약초 목욕탕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 사랑하는 곳이다. 다음으로 찾아갈 곳은 함양군. 선비의 고장인 함양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 상림숲. 우리 함양은 과거부터 좌안동 우함양 하듯이 선비의 고장입니다.
대단한 유림들과 선비들이 많이 있고 자부심이 아주 큰 고장입니다. 신라시대 때 학자인 고운 최치원 선생은 당시 함양의 태수로 부임하게 됐는데 태수 부임 당시 그가 만든 상림숲은 천연기념물 제154호로 우리나라에서 사람 손으로 조성된 가장 오래된 숲이기도 하다. 이곳에 심어진 나무들은 당시 수해를 막고 도토리를 맺어 가난한 백성들의 식량이 되었다. 이곳은 항상 들리는 곳입니다. 여기는 함양 군민들의 숨결이 담겨 있고 또 함양 군민들 모두가 항상 마음속에 있는 아주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 오면은 마음도 편안해지고 또 함양을 한 번 더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숲을 만든 고운 최치원 선생. 강석진 의원은 상림숲에 올 때마다 이곳에 깃든 최치원 선생의 숨결을 느끼고 그의 애민 정신을 본받아 좋은 정치를 해야겠다고 느낀다. 한방 힐링 체험과 상림숲의 아름다운 풍경으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지역만의 먹거리를 오늘은 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거창군. 맑은 물과 공기로 다양한 청정 농특산물이 자랑거리인데 그중에서 강석진 의원이 추천하는 것은 산양삼이다. 거창은 국내 산양삼의 최대 생산지 중 한 곳으로 산속에 씨를 뿌려 자연 그대로 자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 정성만큼이나 뛰어난 약효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강석진 의원은 지역구 특색을 살려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통 인프라 개발도 앞으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다. 아직 우리 지역은 서부 경남의 가장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기업들을 유치하려고 그래도 일단 교통 문제라든지 물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프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를 가장 관심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돼야 이렇게 올 수 있는 여건 인프라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 되고요. 강석진 의원의 노력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함양 울산 고속도로의 함양 합천 구간 공사가 올해부터 시작됐다. 많은 주민들이 이 공사에 기대를 걸고 있다. 사람들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싶다던 시골 소녀는 꿈꾸는 대로 국회의원이 되었다. 한결같은 조심, 지치지 않는 열정, 현장에서 답을 찾는 뚝심으로 어제보다 오늘 더 나은 정치를 펼치는 강석진 의원. 그러나 그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이다. 또 균형 발전을 이뤄가면서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한민국도 크게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그런 계기를 국민 여러분 함께 힘을 모아서 만들어 갑시다. 민심과 국회의원의 담을 허물고 사람 향기라는 정치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것. 오직 그것만이 강석진 의원이 바라는 꿈이다.